네, 그러면 이제 야키토리 묵의 김병묵 셰프님께서 어, 일반 닭과 토종 닭을 해체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부위별로 차근차근히 이렇게 해체를 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제 필요 없는 이제 내장 지방은 우선 먼저 제거를 할게요. 그리고 요리를 했을 때 냄새가 날 수 있는 이 꼬리살 부분도 제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리살도 떼고요. 참고로 저는 꼬리살이 맛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꼬치구이를 할 때 이 꼬리살만 따로 해서 꼬치구이를 해요. 이 부분이 이제 응축된 맛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제거를 하죠. 그 이유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안에 보면은 이 노란색 부위가 있죠. 이게 이제 닭의 누린내가 이제 모여있는 이 부위거든요. 이 부위를 제거를 하면은 이 부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뭐 닭똥집 그런 건가요? 똥집 부위는 아니고요. 이제 꼬리 부분에 있는 지방샘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방샘. 호르몬 샘. 예. 이거 그 냄새가 나죠,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을 제거하고 구워야지 이제 먹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지방샘 자체도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네. 다르죠, 색깔 자체가. 그럼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으니 이거는 따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슴살을 제일 먼저 분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리부터 먼저? 다리 먼저 분리를 하고 가슴살을 할게요. 네, 다리 먼저 분리를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기 전에 칼집을 십자로 내서 정확하게 나눠주고 닭과 일반 닭. 토종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가슴살과 다리살이 붙어있지는 않아요. 껍질만 끊어주면은 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관절을 꺾어서 뽑아내주고 얘도 한번 제껴보실까요? 똑같이 이렇게 해드릴까요? 자, 이거 보시면은 네. 육색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훨씬 붉은빛이 돌고 훨씬 백색육에 가깝고 이 토종닭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토종- 오래 기르고 좀 더 많이 움직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육색이 빨간 색깔이 되면서 육향이 아주 좋게 나는 부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기르고 그러다 보니 운동을 덜 하죠. 그 다음에 다리가 짧다 보니까 실제 운동도 조금 덜 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육색이 상대적으로 밝죠. 예. 그래서 좀 차이가 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토종닭부터 근육을 좀 끊어주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인대들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절이 붙어있는 요 볼살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위가 있어요. 네. 이 부위를 맛있는 부위여가지고 이 부위를 조심스럽게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잡아당겨서 다리만 끝하게 떨어져 나와. 딱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맛있게 떨어졌네요. 토종닭 이쪽에 예. 자, 토종닭의 다리 해체하는 동일하게 것이고요. 자, 동일하게 일반 닭도 다리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이쪽을 하시는 동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보시다시피 일단 다리의 길이 자체가 완전히 이제 다르죠. 토종닭이 훨씬 길게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육개 같은 경우가 여기 살은 육량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데 굉장히 짧죠. 네. 운동성도 좀 떨어집니다. 다리가 짧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을 뒤집어서 보면 다리가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껍질이 상당히 두껍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지방이 아니라 껍질입니다. 이 토종닭이 껍질의 이 콜라겐의 맛이 정말 구워 넣으면 아주 뛰어나거든요. 콜라겐. 네.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프라이드 치킨용 먹는 이 다리가 이거 되겠죠. 굉장히 그 껍질이 굉장히 얇죠. 눈에 그러네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네. 얇고 굉장히 두껍게 지금 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보면 완전히 다르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네. 보면 훨씬 얘가 두껍죠. 네네네. 두껍고 얇게 빠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그 확실히 살 색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완전히 이 다른 짐승, 다른 생물이라고 보일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다음에 이제 가슴살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슴살을 가슴살을 먹기 전에 우선 껍질을 먼저 제거를 하고선 먹일게요. 네. 우선 토종닭 껍질부터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껍질과 살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붙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면은 다 끊어질 정도, 살짝의 근막 정도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종닭을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구우면 진짜 맛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육개 껍질은 아, 이게 조심스럽네요. 예, 이게 얇아서. 굉장히 얇아서요. 예. 그래서 그 일반 삼계탕이나 이런 거를 일반 육개로 끓여버리면 껍질이 보면 능적능적하고 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예. 껍질이 굉장히 얇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껍질도 지금 보면 차이가 확연한데 교수님께서 한번 껍질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품종적 특성도 존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토종닭 같은 경우 아무래도 80일 가량 기르고, 그다음에 일반 육개 같은 경우에는 한 30일 정도를 기르다 보니까 껍질의 어떤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비닐 정도로 굉장히 얇다는 걸 알 수 있으시죠? 일반 닭 껍질이죠. 일반 닭입니다. 이거는. 네. 그다음에 토종닭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굉장히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껍고 깃털이 있었던 자국도 있는데 이거를 구워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구워서 먹으면. 네네. 근데 요거는 사실은 구웠을 때 아주 맛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프라이드 치킨을 튀겼을 때 이거는 강점이 전 있다고 보고 있고요. 토종닭 같은 경우는 구워 먹거나 했을 때 아주 좋은 이제 특성이 살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리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 피하 지방 이제 지방 부분이 저희한테는 맛있는 부위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꼬지를 꽂아서 꼬지를 꽂을 때도 이런 얇은 부위 말고 이런 지방이 많은 부위를 이제 쓰고 있는데 육개 같은 경우는 그 부위가 많이 발달이 안 된 거의 데 없네요. 비해 네. 토종닭은 딱 그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고기의 맛은 살 맛이 아니라 기름 맛이거든요. 이 네. 지방에서 육향이 이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게 맛있는 거죠. 가슴살. 가슴살.
우선 토종닭부터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종닭 가슴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슴살과 안심을 구분을 못 하시고 계신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저희 나라에서 이제 치킨으로 많이 닭을 접하시다 보니까 그 구분을 하지 않고선 그냥 다 발골을 하게 돼요. 근데 확실히 가슴살과 안심은 지금 여기서는 제가 가슴살만 떼낼 거예요. 네. 가슴살을 근막과 인대만 끊어주고 나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면 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가슴살만 따로 나오게 됩니다. 네. 요 부위가 토종닭 가슴살. 토종닭 가슴살. 네. 그리고 그 안쪽에 네. 이제 안심이 이렇게 붙어 있게 돼 있어요. 안심은 안쪽에 보면 요 이제 힘줄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힘줄을 가지고선 잡아당기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닭이 안심살이네요. 토종닭이 안심살인데 요 안심의 요 힘줄 부위를 씹었을 때 오독거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네. 교수님께서는 여기 힘줄을 씹었을 때 오독거리는 그 식감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일반 육개를 손질하도록 이게 살이 많아가지고 뼈가 잘 보이지를 않네요. 이것도 동일하게 근막을 빼내고 제가 확실히 토종닭에 비해 육개가 좀 살이 약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게 일반 육개의 가슴살이고요. 네. 이게 토종닭의 가슴살입니다. 이 두께와 이 두께를 보시게 되면 이게 현대 육종 기술의 집약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혜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전통적인 육종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닭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껍기 때문에 먹을 게 많다는 강점이 있죠. 다만 이게 두껍기 때문에 잘못 익히다 보면 속까지 익히기 위해서 오래 쿡하다 보면 이게 이제 뻑뻑살이 되는 거죠. 뻑뻑한 느낌을 조리를 잘못하게 되면. 네. 오히려 토종닭 같은 경우에는 살이 얇기 때문에 속을 빨리 익힐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구이 측면으로 먹었을 때는 토종닭으로 먹었을 때 훨씬 그 근육 내 수분을 잘 유지하면서 익히기 좀 편하다는 그런 강점이 또 존재합니다. 큰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안심 부위도 지금 요게 이제 그 토종닭이 여기 토종닭이죠. 이게 네. 토종닭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 일반 육개인데 두께라거나 보시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상당히 나는데요. 예. 맞아. 네, 맞습니다. 골격을 보시게 되면 토종닭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몸통이 작고 좁고 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육개 같은 경우는 훨씬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통통하다. 통통하다고 해야 될까요? 골격 자체가 두꺼운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네. 목도 더 기네요. 토종닭이. 예, 키가 더 크기 때문에 아. 예, 기본적으로 다리도 길고 목도 길고 키가 큽니다. 네. 얘는 이제 덩치가 옆으로 가고 얘는 키가 위로 가는 이제 그런 음. 이제 특징이 존재하죠. 예. 그래서 뭐 무조건 이게 맛있고 맛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닭에도 품종이 존재하고 품종에 따라서 특징이 있고 그 특징에 따라서 조리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토종닭 같은 경우는 국물을 내서 먹거나 아니면 그 정교하게 다시 할게요. 네. 네. 토종닭 같은 경우는 국물을 내서 먹거나 아니면 이것을 구워 먹었을 때 아주 좋은 강점이 있는 것 같고 프라이드 시켜 먹을 때는 좀 저렴한 그리고 껍질이 얇고 육량이 많은 이런 일반 육개를 먹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종닭과 이 일반 육개를 이제 구워 먹었을 때 이제 식감이라거나 맛이라거나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 셰프님께서 예, 보여 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품종에 따라서 다양한 요리에 따라서 품종을 달리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그렇죠. 게 교수님의 말씀입니다.